아, 디즈니. 저에게는 정말 애증의 존재이죠. 요즘 나오는 작품들 상태를 보면 정말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을 함께해온 추억 때문에 차마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겠는, 참으로 애증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 디즈니에 대한 추억의 큰 줄기이자 아직까지도 근근히 디즈니를 먹여 살리고 있는 디즈니 프린세스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디즈니 프린세스, 디즈니의 큰 기둥이라 할 수 있죠. 디즈니의 전성기를 이끌었으며 아직까지도 많은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이 아마 관심 없었겠지만 막상 듣고 나면 흥미로울 디즈니 프린세스들의 다양한 TMI를 준비해왔습니다. 디즈니 프린세스가 등장하는 작품에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영상 시작합니다. 백설공주, 뭐 말이 필요 없죠? 최초의 디즈니 프린세스이자 디즈니가 최초로 제작한 장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입니다. 이 백설공주가 있었기에 지금의 디즈니가 존재할 수 있었고요. 개봉 연도는 무려 1937년으로 이때는 아직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백설공주의 나이는 14살로 디즈니 프린세스 중 최연소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디즈니 프린세스는 무려 1950년에 개봉한 신데렐라입니다. 이름처럼 사용되는 신데렐라는 본명이 아니며 새 언니들이 붙여준 재투성이 여자라는 뜻의 별명입니다. 신데렐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신데렐라를 평민, 서민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해서 신분 상승을 한 캐릭터이다 보니 원래 평민, 서민이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신데렐라는 왕족이 아닐 뿐 귀족입니다. 기본적으로 평민은 이런 거대한 집에서 살 수 없고 이런 화려한 드레스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신데렐라 복장이 이렇게 추레한 건 인성 터진 새엄마와 새언니들이 신데렐라를 부려먹기 위해 강제로 입힌 거고요. 다른 TMI로 넘어가자면 신데렐라는 디즈니에서 최초로 실사 영화로 제작된 디즈니 프린세스입니다. 세 번째 디즈니 프린세스는 1959년에 개봉한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는 잠에 드는 저주 때문에 약 75분의 러닝타임에서 고작 18분밖에 등장하지 못한 비운의 프린세스입니다. 이 때문에 실사 영화는 오로라가 주인공이 아닌 빌런인 말레피센트가 주인공이 되어 말레피센트라는 제목으로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말레피센트는 2편까지 제작되었고 이 덕분에 오로라는 실사 영화를 2편까지 가지게 된 최초의 디즈니 프린세스가 되었습니다. 또한 앞선 두 명의 공주가 부모님을 여인 경우와 다르게 오로라는 최초로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시는 디즈니 프린세스입니다. 여담으로 오로라는 마리오 시리즈에 등장하는 피치 공주의 모티브가 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디즈니 프린세스는 1989년에 개봉한 인어공주의 에리얼입니다. 에리얼은 최초의 비인간 디즈니 프린세스이며 디즈니 프린세스 중 가장 친자매가 많은 캐릭터입니다. 에리얼은 언니만 6명으로 에리얼과 언니들 모두 A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편에서이기는 하지만 에리얼은 최초이자 유일하게 자식을 낳은 디즈니 프린세스입니다. 원작 인어공주 동화가 비극으로 마무리되는 것과 달리 디즈니의 인어공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요. 이 때문에 에리얼은 최초로 원작과 다른 결말을 맺는 디즈니 프린세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사 영화에서 최초로 원작과 매우 다른 외모의 배우가 등장한 디즈니 프린세스입니다. 다섯 번째 디즈니 프린세스는 1991년 개봉한 미녀와 야수의 벨입니다. 벨은 최초의 평민 출신 디즈니 프린세스이며 본인의 노력으로 왕자를 구한 최초의 프린세스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남녀 주인공이 첫눈에 반하지 않는 디즈니 프린세스 커플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나온 커플들과 다르게 이 둘은 처음에 적으로 만났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까워지고 이내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벨은 이후에 나올 디즈니 프린세스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비록 실사 영화보다는 덜하지만 벨은 지금까지 나온 프린세스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프린세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벨을 기점으로 이후에 등장하는 디즈니 프린세스들에게 적극적이고 당당한 속성이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실사 영화 이야기를 하자면 미녀와 야수 실사판은 지금까지 개봉한 디즈니 프린세스 실사 영화 중에서 가장 높은 글로벌 흥행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여섯 번째 디즈니 프린세스는 1992년 개봉한 알라딘의 자스민입니다. 디즈니 프린세스 최초로 영화 제목에 본인이 들어가지 않는 캐릭터이며 나이는 15살로 백설공주 다음으로 어린 프린세스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왕자가 아닌, 더 정확히는 지배계층이 아닌 남자와 결혼한 디즈니 프린세스입니다. 실사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 디즈니 프린세스 실사 영화 중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했으며 글로벌 흥행 수익은 약 10억 5천만 달러로 미녀와 야수 다음으로 높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일곱 번째 디즈니 프린세스는 1995년에 개봉한 포카혼터스입니다. 포카혼터스는 최초로 미국 국적을 가진 디즈니 프린세스이며 최초로 실제 역사 기록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된 디즈니 프린세스입니다. 포카혼터스가 디즈니 프린세스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영화상에서 그녀는 추장의 딸이기 때문에 프린세스라는 호칭이 약간 애매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즈니 프린세스 최초로 무려 2명의 남자와 연애를 한 유일한 캐릭터입니다. 이것도 속편에서의 이야기가 포함되는데 1편에서는 존 스미스와 연애하고 2편에서는 존 롤프라는 캐릭터와 연애합니다. 이를 통해 포카혼터스는 디즈니 프린세스는 한 남자만 바라본다 라는 클리셰를 깬 최초이자 유일한 프린세스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카혼터스는 디즈니 프린세스 최초로 남자 주인공과 이어지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여덟 번째 디즈니 프린세스는 1997년에 개봉한 뮬런입니다. 디즈니 최초의 동양인 프린세스이며 중국 설화인 화몽란 설화를 모티브로 제작된 캐릭터입니다. 디즈니 프린세스 중 오로라 다음으로 등장한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시는 프린세스입니다. 뮬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내용이 있는데 뮬란은 신데렐라와 마찬가지로 평민이나 농민이 아닙니다. 뮬란의 가족이 사는 집의 지붕이 기와로 되어 있고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이렇게 크고 잘 관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뮬란은 평민이 아닌 명문가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뮬란에 대해서는 신박한 TMI들이 많은데요. 일단 디즈니 프린세스 중에서 가장 많은 키수를 기록한 캐릭터이며 유일하게 군사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디즈니 프린세스 중에서 가장 높은 전투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디즈니 프린세스들이 왕자와 결혼하거나 악당에게 승리한 게 최대의 업적인 것과 다르게 뮬란은 무려 중국을 구하고 황제와 백성들에게 인사를 받는 등 디즈니 프린세스 최초이자 최고의 업적을 이룬 캐릭터입니다. 뮬란은 명문가의 자제이고 남편인 리샹도 장군의 아들이기 때문에 포카혼터스와 마찬가지로 공주라는 호칭이 애매한 캐릭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사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디즈니 프린세스 실사 영화 최초로 원작의 모든 노래가 삭제되고 캐릭터도 대거 삭제되고 과도한 각색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인어공주 실사 영화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디즈니 최악의 실사 영화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홉 번째 디즈니 프린세스는 2009년에 개봉한 공주와 개구리의 티아나입니다. 유명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티아나는 디즈니 최초의 흑인 프린세스이며 포카혼터스 다음으로 등장한 미국 국적의 디즈니 프린세스입니다. 티아나도 오로라와 약간 비슷한데요. 티아나 역시 영화 초반에 마법에 걸려 개구리로 변하는 바람에 정작 인간인 때의 모습이 많이 등장하지 않은 비운의 캐릭터입니다. 시대를 앞서간 PC한 캐릭터인데도 말이죠. 이 외에도 티아나는 디즈니의 마지막 2D 프린세스이며 영화의 배경이 1920년대이므로 지금까지 나온 디즈니 프린세스 중에서 가장 현대와 가까운 캐릭터입니다. 열 번째 디즈니 프린세스는 2010년에 개봉한 라푼젤입니다. 최초로 3D로 제작된 디즈니 프린세스이며 최초로 마법 능력을 가지고 등장한 프린세스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미녀와 야수의 벨 이후로 19년 만에 등장한 백인 프린세스입니다. 예전에 제작한 라푼젤 TMI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라푼젤, 플린 커플은 디즈니 프린세스 커플 중에서 가장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라푼젤의 특이한 점 또 하나는 바로 빌런의 노래가 이전 작품들과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 작품들의 빌런 노래는 나는 잘났고 강하다, 나의 계획은 사악하다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면 라푼젤의 빌런 고델이 부른 노래는 너를 걱정한단다, 너를 보호해줄 사람은 나뿐이야 라는 부드럽고 친절한 대사가 가득합니다. 이는 고델이 라푼젤을 가스라이팅하기 위함이며 이때를 기점으로 보다 다양한 형태의 빌런을 만들기 위해 디즈니가 다양한 시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번째 디즈니 프린세스는 2011년에 개봉한 메리다와 마법의 숲의 메리다입니다. 디즈니 최초의 픽사 프린세스이며 디즈니 프린세스 최초로 노래를 부르지 않는 프린세스입니다. 그리고 디즈니 프린세스 최초로 남자와 완벽하게 이어지지 않는, 즉 남자와 사랑에 빠지거나 꽁냥거리는 상황 자체가 없는 프린세스입니다. 12번째로 소개할 디즈니 프린세스는 2016년에 개봉한 모아나입니다. 디즈니 프린세스 최초로 폴리네시아 지방 출신이며 최초로 데미갓과 만난 프린세스입니다. 후에 소개할 엘사나 앞에서 소개한 라푼젤과 다르게 바다와 소통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마법이라 부르기 애매한 일종의 초능력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디즈니 프린세스 중에서 가장 많이 죽을 뻔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13번째로 소개할 디즈니 프린세스는 2014년과 2019년에 개봉한 겨울왕국 1, 2편의 엘사와 안나입니다. 이 두 캐릭터는 뗄래야 뗄 수 없으니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엘사와 안나는 최초로 자매가 모두 주인공인 디즈니 프린세스입니다. 엘사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엘사는 라푼젤 다음으로 등장한 마법 능력을 지닌 프린세스이며 엘사의 나이는 1편 기준 21살, 2편 기준 24살로 디즈니 프린세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겨울왕국의 원작은 동화 눈의 여왕으로 이 동화의 최종 보스인 눈의 여왕이 바로 엘사인데요. 때문에 엘사는 원작에서는 빌런이었으나 영화에선 주인공으로 바뀐 최초의 디즈니 프린세스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갈등은 커져가는 엘사의 힘과 그 힘을 통제하지 못한 엘사의 두려움 때문에 발생했는데요. 때문에 엘사는 주인공 선역임과 동시에 빌런이기도 한 최초의 디즈니 프린세스입니다. 그리고 엘사는 메리다 다음으로 남자와 전혀 이어지지 않는 디즈니 프린세스입니다. 1, 2편 모두 말이죠. 다음으로 엘사의 동생 안나는 디즈니 프린세스 최초로 빌런과 듀엣을 한 캐릭터입니다. 영화의 미니 빌런이라 할 수 있는 한스와는 물론이고 주인공이자 빌런이기도 한 엘사와도 말이죠. 그리고 엘사와 안나는 모두 여왕의 자리에 오른 최초의 디즈니 프린세스입니다. 이런 엘사와 안나가 등장한 겨울왕국 1, 2편은 디즈니 프린세스 최초로 한국에서 쌍천만을 돌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디즈니 프린세스는 2012년과 2019년에 개봉한 중화강 랄프 1, 2편의 바넬로피입니다. 사실 바넬로피는 디즈니 프린세스로 분류되지 않지만 2편에서 다른 프린세스들에게 나름 인정받았기 때문에 보너스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바넬로피는 본인이 속한 게임 슈가러쉬의 설정상 공주가 맞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덩치 큰 남자의 존재, 즉 랄프의 존재 덕분에 프린세스로 인정받았고 디즈니 프린세스 최초이자 유일하게 운전면허를 가진 캐릭터입니다. 메리다 다음으로 자신의 솔로곡이 없는 프린세스가 될 뻔했으나 2편에서 본인의 노래를 받게 되면서 나름 어엿한 프린세스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전히 굳건하게 남아있는 디즈니 프린세스들의 TMI를 다뤄봤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빼먹거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나그네고요 구독을 좋아합니다. 눌러주세요.